그래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칠면조잖아요. 칠면조 추수감사절의 상징이죠. 칠면조 고기가. 혹시 칠면조 드셔보셨나요? 드셔보신 분 별로 없으시죠? 어쨌든 간에 이 칠면조가 이제 추수감사절의 상징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문화가 추석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크기가 조금 많이 작아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우리도 이제 다 같이 추석에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뭐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가족끼리 다 모여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 신자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우리 신의 나라랍시고 이제 세운 게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가장 기념하는 기념일 3개가 부활절, 이 추수감사절, 그리고 이제 성탄절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뭐가 가장 큰 행사냐 하면 성탄절이랑 추수감사절 둘 중에는 이제 좀 그게 가불이 갈리기도 하지만 이 추수감사절이 좀 더 이제 큰 행사다라고 하는 미국인이 좀 더 많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추석에는 모이면 다들 싫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약간 저도 이제 사실 이번 추석에 갔을 때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야, 결혼 곧 할 거니까 추석은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결혼할 거니까 이제 잔소리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애는 어떻게 키워라 또 잔소리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끝이 없어. 죽어야 끝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게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면 이제 또 내가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될까 싶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미국은 문화 자체가 가족끼리 모이면 요즘 어떻게 지내니 뭐하니 이렇게 다 물어본다고 해요. 사실 다 물어본다고 하는데 사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관심과 잔소리의 경계가 어딜까요? 조금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추석에 친척들이 모였을 때 그분은 저한테 관심이라고 생각하고서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냥 그러니까 좀 제가 자격지심이 있어서 잔소리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이제 서로 가족끼리 뭐 이런 것 이런저런 묻고 밥 먹으면서 대화하고 이런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가진다고 해요. 근데 이제 좀 문화 자체가 이런 잔소리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는 좀 추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잖아요. 가족끼리 모이는 거에 대해서.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가족끼리 모여서 이제 서로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이런 문화에 가깝다라고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미국 사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 추수감사절이나 추석이 왜 생겼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요 바나나 하나 먹고서 이제 눈물 흘리면서 진짜 맛있게 먹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그걸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시겠지만 저도 그걸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나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윗세대들 이런 분들은 진짜 바나나 하나에 눈물이 날 정도로 엄청나게 너무 맛있다 이렇게 드시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요 크림빵 하나도 눈물 나게 맛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 지금 다 검정고무신 모르시는 분 많으시지 않으세요? 다 아세요? 검정고무신은? 검정고무신은 2000년대생들도 다 아는구나.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이제 요때를 중심으로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요때 그랬지만 미국은 그래도 우리보다 조금 빨리 이제 선진국이 됐고 먹거리 걱정을 안 하게 됐지만 미국도 그 먹거리에 대한 걱정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미국뿐이겠습니까? 전 세계가 이 먹거리에 대한 걱정을 하던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게 사실 이 산업혁명 전까지는 모든 인류가 계속 먹거리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작년에 아마 이 멜서스 트랩 올해 초일 수도 있어요. 올해 초에도 멜서스 트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원전 그러니까 그래프를 어떻게 보냐면 이 기원전 1000년부터 지금까지 1인당 소득입니다. 1인당 소득. 그러니까 지금이야 소득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지만 생산량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제 작물 생산량이든 곡물이든 뭐든 그런 거에 대한 생산량을 얘기할 거라고 봐야 되는데 여태까지 계속 시간이 흘러오는 동안 1인당 생산량이 좀 증가하려 치면 떨어지고 증가하려 치면 떨어지고 증가하려 치면 떨어지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멜서스 트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700년대에 맞나? 철학자인 멜서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멜서스라는 사람이 우리 인류는 너무나도 늘어나게 되면 어쨌든 이 키울 수 밭은 한정적이잖아요. 밭이 무한대가 아니다 보니까 농밭이 무한대가 아니고 키울 수 있는 쌀, 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거는 한정적인데 인류가 무한정 늘어나면 그래서 이제 문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분업이 이루어지다 보면 농사 짓는 사람은 더 한정적이게 되는 건데 그 사람이 모든 인류를 먹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반은 없애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게 멜서스예요. 근데 이제 멜서스는 못 사는 사람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어벤져스 다들 보셨죠? 어벤져스의 타노스는 공평하게 딱 반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마블 영화의 악역 타노스는 이 멜서스의 영향을 조금 받은 악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인류는 이제 어느 정도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 멜서스이고 이 멜서스가 주장했던 것들이 이 멜서스 트랩이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때 당시에는 인류가 너무 증가를 하게 되면 그 경작지의 한계로 인해서 아니면 그 농사 지을 수 있는 인구의 한계로 인해서 인구가 더 증가하기 힘들고 문명이 더 발전하기 힘든 그 한계치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에 대해서 제가 농업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드려야 됩니다. 농업
이전에 좀 더 이제 상식선에서 이제 알고 있으면 좋은 얘기인데,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요 땅 속에 질소와 인, 칼륨 요런 이제 유기물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물질, 무기물이죠. 무기물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요 땅 속에 그게 없으면 식물이 자라지를 못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식물이 자라는 과정에서 땅 속에 있는 그 질소 같은 것들을 빨아먹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땅 속의 질소나 그런 무기물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 생각하는 능력이 아니고요. 땅지자 써가지고 땅의 힘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농사를 지을 때는 쌀이 아니라 밀이 지력을 좀 많이 먹거든요. 옥수수가 지력을 진짜 많이 먹습니다. 옥수수가 구황작물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나라가 옥수수를 주력으로 안 키우는 이유는 옥수수가 지력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농사를 짓고 나서, 첫 해에 농사를 짓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농사를 지으면 첫 해만큼 농사가 안 지어집니다. 왜냐면 지력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땅속에 이제 질소도 없고 인도 없고 칼륨도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옛날 사람들이 이 식물을 농사를 계속 짓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해왔었고, 그 연구 과정에서 유럽에서는 이렇게 경지를 세 개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농사 짓고 하나는 휴경 해가지고, 휴경하는 동안 소 키워가지고 이 질소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자연 상태의 물건이 뭐냐? 이 쉬입니다. 쉬, 암모니아, 요소, 다들 아시죠? 그래서 암모니아가 질소를 가장 많이 고정하고 있는 자연 상태의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 같은 거, 토끼뿔 키워가지고 소 같은 거를 방목해서 키우면서 그 소가 이제 거기서 자라면서 경작지에서 똥 싸고 쉬하고 이러면 거기가 또 이제 또 다시 기름져진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똥퍼 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농사 짓는 곳에 똥 갖다 주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엄청난 인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멜서스 트랩에 계속 갇혀 있다가 우리가 이제 요거를 벗어나게 된 게 요 사람 덕분입니다. 1900년대 들어가지고 요 프리츠 하버라는 사람이 암모니아를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때 이후로 농업혁명이라고, 녹색혁명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요때 이후로 우리는 먹을 거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되게 됐습니다. 농사를 한번 짓고 나서 땅을 굳이 쉬지 않아도 거기서 농사를 또 지을 수가 있게 된 거니까요. 근데 이제 요 사람은 좀 양날의 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요 사람이 이제 독일 사람이거든요. 독일 사람인데 이 독가스를 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린 동시에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기도 해가지고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요 암모니아 합성법이 발견됐고, 그때 이후로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먹을 게 진짜 완전 풍족해질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 사람이 멜서스 트랩을 깬 사람으로 불리고 있어요. 실제로도. 어쨌든 간에 요 덕분에 우리는 이 신한테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올해 진짜 농사가 잘 된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의 추석이라는 의미도 핵곡물이거든요. 첫 수확한 곡물을 조상님들한테 올리면서 올해 농사도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를 기원하는 의미가 이제 우리의 추석이고요. 미국의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는 올해 농사가 잘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신한테 기도하는 게 좀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그렇잖아요. 못 먹고 살던 시절에 좀 잘 먹게 해주기를 기원하고 좀 이렇게 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의 행사인데, 사실 이제는 그 이름 자체는 이제 많이 무실해졌죠. 유명무실해졌는데, 근데 이제 그게 명분은 명분인 거고, 그 이제 이후로 바뀐 게 이제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나 하자, 이런 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요 촌스러운 비료가 우리를 먹을 거 걱정을 전혀 안 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알면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여기저기서 전쟁이 터지고 있는데, 정말로 진짜 만에 하나라도 진짜 또 한 번 세계대전이 나는 날이면 우리가 농사를 못 지으면 진짜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농사를 좀 배워야 되나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어쨌든 여기 이 질소와 인, 칼륨 이런 몇 가지 무기물이 섞인 요 비료 하나가 세상을 되게 많이 바꿨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요 추수감사절이라는 행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자는 의미로는 여전히 통용되고 있거든요. 통용되고 있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도 또 추석 되면 돈 많이 쓰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감사절에 그러니까 한 해 중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날이 요 추수감사절의 다음 날이에요. 추수감사절이 이제 매주 11월 넷째 주 목요일입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인데 그 다음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금요일에 항상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뭐겠어요? 돈 쓰는 거죠. 근데 돈 쓰는 과정에서 어떤 일부 소매업체 같은 경우는 한 해 매출의 70%가 그날 한 번에 다 생기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됐습니다. 어떤 업체들이 이제 이거를 마케팅에 이용하기 시작한 거죠. 야, 금요일에 이렇게 많이 소비를 한다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금요일에 이렇게 할인 행사를 잘 해보자. 그러면 우리한테서 사고 우리가 더 큰 장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어떤 기업들이 그렇게 이제 팔기 시작한 게 진짜 마케팅적으로 의미가 있었고,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 게 이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됐고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의 유래는 뭐냐면, 우리 블랙 먼데이는 많이 들어보셨죠? 블랙 먼데이가 이제 S&P 500인가? 그때 당시에 다우 증시가 30% 가까이 빠졌던 이슈가 이제 블랙 먼데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블랙은 그래서 이제 보통 안 좋은 의미로들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블랙 프라이데이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뭐냐면 적자가 빨간색으로 기록되잖아요, 장부에. 근데 이제 요날 흑자로 바뀌는 거예요, 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흑자로 바뀌면서 검은색이 되니까 여기서 블랙 프라이데이다. 유래가 좀 다릅니다, 블랙 먼데이랑은.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됐는데, 할인 행사를 열심히 하는 그런 날로 많이 유명해졌죠. 근데 엄청나게 할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로 진짜 오픈런이며 뭐며 사람들 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백화점 같은 거 다 껴 있는데 갑자기 이제 문 열면 달려가가지고 막 쇼하고 막 이런 짓들을 다 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고,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가장 큰 소비 국가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여기저기서 따라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11월에 막 세일 페스타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좀 주로 전파가 많이 됐다. 추수감사절을 중심으로 해서 전파가 많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우리나라도 뭐 세일 페스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세일 진짜 하는 거 맞냐고 이런 밈들이 있잖아요. 평소에 뭐 100만 원 하던 거 100만 원을 했다가 이 갑자기 세일 페스타 이런 거 할 때 400만 원 지워놓고 100만 원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냐고. 평소에도 100만 원 하는 건데. 그런 밈들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도 당연히 이런 밈들이 있습니다. 수요일에 9.99였다가 목요일에도 9.99였는데 블랙 프라이데이니까 14.99 자르고 9.99로 바꿔놓고 뭐 이런 밈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데는. 결국 얘네도 그냥 이러고 노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죠.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죠. 근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영상을 보면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요거고 뒤에가 그냥 할인이었거든요. 똑같이 429.99인 거예요. 그래도 보면 블랙 프라이데이 329, 그냥 세일 329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맞냐고, 다들 얘네를 지금 마케팅으로 하는 그 공작질 아니냐고 이런 얘기가 미국에서 많이 오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날이기는 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소비 국가인 만큼 그 미국의 문화가 전 세계로 많이 퍼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추석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먹을 걱정을 안 하게 된 거에 대한 사실 감사함을 얘기하게 되는 건데, 우리 이제는 그냥 평소에도 먹을 걱정을 안 하잖아요. 평소에도 먹을 걱정을 안 하다 보니까 추석과 추수감사절이라는 의미가 많이 좀 변하긴 했습니다. 변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먹을 걱정 안 한다고 또 다른 걱정을 또 안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재밌는 것 같아요. 먹을 걱정 안 하면 뭐 또 다른 걱정거리가 또 생깁니다. 정리를 좀 드리자면요,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가장 큰 기념일 중 하나입니다. 농사는 지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제한적이었던 시절에 만들어진 문화이기도 하고요, 추수에 대한 감사는 명분이고 가족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눈다는 게 지금은 물리적 효용이 됐습니다. 1900년대 이전만 해도 인류의 고민은 먹을 걱정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해결하니까 우리는 이제 다른 걱정들을 하고 있죠. 집 어떻게 사지? 이런 걱정. 샀는데 이자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죠. 어쨌든 간에 추수감사절의 다음 날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리는 미국 최대 할인 행사기도 하고요, 판매자는 재고떨이를 할 수 있음으로써, 그리고 소비자는 저렴한 구매 기회를 얻음으로써 양자역이 이익이기는 한데, 이게 좀 안 하는 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밈까지 나올 정도로요. 뭐가 됐든 간에 미국의 강한 구매력으로 인해 이러한 문화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뜨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